안녕하세요. 115만 회원과 함께하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카페 매니저 손경우입니다. 배영화 중에 시즌 3 64화고 어디냐? 왕숙신도시 A24블럭 대광 로제비앙입니다. 대광에서 들어가는데요. 공공분양이다 보니까 이 대광 로제비앙 브랜드를 쓸 수 있을지 없을지는 공공분양 단지들이 다 그렇듯이 추후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근데 보통은 요즘 다 달아주는 경향이라서 그냥 이렇게 일단은 써봤습니다. A24블럭. 어제 바로 옆에 들어가는 B17블럭을 다뤘어요. 사실 B17블럭에서 언급만 하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왜냐면 얘가 신혼희망타운이거든요. 줄여서 저희가 보통 신히타라고 얘기하는데, 이 신히타는 뭐랄까요, 이 수익을 최대 50%까지, 적게는 10%인데 쉐어를 해야 되죠. 그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분양가 중개 시즌 1, 2, 3에서 다룬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려가 되는 점은 청약제도가 워낙에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다루는 이유는, 저는 여러 가지 단점을 가진 신히타지만, 물론 장점도 있어요. 수익성에서 단점을 갖고 있는 신히타지만 얘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신히타들 중에서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린 영상이고요. B17블럭 영상이 먼저 올라가고 이게 하루 뒤에 올라갈 거거든요. 그 영상 꼭 같이 참조하세요. 왜냐하면 거기서 주요한 걸 다 다뤘기 때문에 얘는 상대적으로 입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얘에 대한 한 줄 평은 이겁니다. 세자전화 납시오라고 하는 거. 사극에서 연기는 잘 안 되네요. 이게 어저께 B17 영상에서 마지막 한 줄평에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B17이 여기 왕숙역, 왕숙역 상당히 좋은 곳죠. 좋은 곳이라고 그랬죠. 9호선과 GTX-B가 교차하는 곳. 그 도보 가능한 곳에 들어간 게 가장 오른쪽에 있는 요 B17 단지였거든요. 여기까지 거리는 대략 600m권일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A24, 오늘 말씀드린 단지, 신히타, 얘는 더 가깝습니다. 한 블럭 더 가깝잖아요. 그래서 얘 뭐 주출입금 뭐 이 정도 나겠죠. 500m권. 충분히 도보 가능한 거리에 있는, 더구나 여기서 보시면 미리 말씀드리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공원과 더불어서. 즉 초품화, 중품화고, 뒤쪽은 또 단독주택, 앞쪽은 녹지하고 업무지구예요. 따라서 조망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신히타니까 뭐 아주 장기적으로 가져갈 주택은 아니긴 한데, 여러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 입지다가는 좋은 여건을 갖고 있는 단지. 그래서 신히타 중에서는 제가 괜찮다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자 얘기를 했죠. 어저께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요 왕숙 신도시 상당히 큰 규모고 3기 신도시 중에 물량은 제일 많죠. 그리고 어저께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산 신도시를 넘어설 수도 있는 곳이다 라고 저는 과감하게 욕을 먹겠지만 평가를 드렸었어요. 여하튼 이 왕숙역 중심으로 해서 여기 한 20여 개 단지가 저는 킹스빌리지, 왕숙할 때 왕자가 왕이잖아요. 왕이 숙면을 취한 곳 이란 뜻인데, 왕숙이 여기가 바로 그런 킹스빌리지.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단지는 나쁘냐? 퀸스빌리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여기 9호선 들어가는 역들과 이번에 올해 분양했던 이쪽이 진접 이지구까지 4개의 블록이 분양을 했는데 전부 다 괜찮았잖아요. 가격도 그렇고 경쟁률도 높았고. 이쪽들이 이제 퀸스빌리지라고 한다면, 이번 신히타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내일 세자가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평형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냥 이렇게 비유한 겁니다. 그냥 웃자고 얘기한 건데 또 너무 또 뭐라 그러지 마시고요. 세자 전화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왕과 왕비 사이에서. 기본적인 투자성은 저는 기본적으로 신히타지만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일단 대단지는 아닙니다. 589세대고 좀 이따 보겠지만 장기 임대도 거의 200세대가 들어가는 급이에요. 단점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왕숙 신도시라고 하는 핫한 곳에 들어갑니다. 3기 신도시 중에서 물론 입지는 뭐 교산이 더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경쟁률 같은 것도 같이 생각해 보신다면, 그리고 어제 이 말씀드렸죠. 물리적인 거리를 좀 말씀드렸어요. 여기가 지금 진건읍이라고 보이는 여기가 이제 왕숙인데, 일산 있잖아요. 일산 동구서구, 여기 일산 신도시인데 서울 중심권까지 강남이든 강북이든 거리를 보면은 물리적 거리는 왕숙이나 그 밑에 있는 다산이 훨씬 더 좋습니다. 물론 교통 여건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GTX-B가 들어와 주잖아요. 물론 일산 쪽도 킨텍스역에서 GTX-A를 이용할 수 있지만, 그리고 어제 또 하나 보여드렸죠. 이 지도에 아예 안 나오는데 좀 더 멀어서 여기 동탄이 있습니다. 동탄도 GTX-A가 지금 현재 수서까지 뚫려 있는데 어제 가격도 다 비교해드렸어요. 84 기준으로. 여기 비싼 건 84 지금 17억 나갑니다. 싼 것도 12억 선이에요. 그거에 비해서 여기 물리적 거리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가깝고, 그런 측면에서 일단 물리적 거리가 모든 거를 다 가늠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역세권이라고 말씀드렸죠. 왕숙역, 9호선과 GTX-B가 들어오게 되는데 사실 경춘선도 들어옵니다. 그렇게 보면 트리플 역세권이긴 한데 경춘선, 9호선보다도 중요한 게 저는 GTX-B라고 봅니다. 왜냐면 9호선도 사실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왕숙에서 곧장 강남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산 들려서 또 한강 건너서 여기 미사 지나서 고덕 지나서
이렇게 와요. 그래서 사실 강남 접근성은 별내적인 작년 개통된 8호선이 더 날 수도 있어요. 다만 GTX-B가 있잖아요. B를 이용하면 서울역까지 금방 오게 되고, 서울역에서 삼성역은 또 GTX 환승하거나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GTX-B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거기 GTX-B가 들어오는 왕숙역까지 500m권에 들어가는 게 이 A24 블록이다. 따라서 수익을 쉐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을 거다. 더구나 시니타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잖아요. 그걸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산흥역도 있긴 합니다. 산흥역은 지금도 있어요. 경춘선 여기인데 있긴 한데 뭐 그냥 왕숙역 이용하시겠죠. 근데 산흥역까지 거리도 멀진 않습니다. 700m권 도보 가능한 거리에 있어요. 지금도. 자, 이런 전반적인 면을 봤을 때 입지 자체 상당히 좋다. 부동산은 입지입니다. 무조건 좋은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반 경직성 그래도 있을 곳이고 가격도 올라가죠. 단지라고 저는 봅니다. 어제 B17 영상에선 저는 뭐 최소 2배는 보장된다고 그랬어요. B17 블록 같은 경우에 최소 분양시장 흐름 파악하는 필수 단지죠. 왕숙 신도시의 어떤 진척 상황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과 연관성도 봐야 되고요. 11호 대책이라든가 3기 신도시를 봐야 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단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선별 단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시니타지만 일단 이 A24블록 로제배양 공고 영상이고요. 기본 정보 좀 빠르게 볼게요. 8일날 9일날 사전 청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나 이거 계속 갈 건지 안 갈 건지 결정하시는 시간이 있고, 수요일날 10날 특공이 있고 11일 12일에 일반 1순위 2순위 있습니다. 일반적인 단지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그리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교통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왕숙역과 삼흥역을 이용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왕숙역에 들어오는 GTX-B가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가 589세대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주택 이쪽이 장기 임대죠. 이게 199세대 대략 200여 세대가 빠지고 사총도 적지는 않았습니다. 226세대나 있었어요. 따라서 이번에 기본적으로 나온 물량은 164세대인데 얘는 특공 일반 구분은 없죠. 신이타기 때문에 그냥 다 특공, 신혼 특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B17에 들어가는 신특이라든가 특공하고는 좀 비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점의 여러 측면에서. 그런 점에서도 제가 어제 B17 올려드리고 오늘 A24 올려드린 겁니다. 사청이 근데 226세대가 있었는데 항상 그렇듯이 얘가 22년 정도 있었어요. 사청이 한 3년 좀 넘게 지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왕숙 신도시 올해 4개의 블럭 영상 다 띄워드렸었잖아요. 왕숙 A1하고 B1, B2 그 다음에 진접 2지구의 A1, A7 보여드렸는데 걔네들 같은 경우도 사청이 있었던 단지들인데 거의 50% 정도가 빠졌어요. 낮으면 40% 정도 빠졌고 뭐해서 사청 물량에서. 왜냐면 3년이 넘게 지나다 보니까 중간에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요 사청 물량에서 꽤 되는 물량이 이번 일반 물량에 추가가 되기는 할 겁니다. 다만 정확하지 않아서 일단은 164세대라고 써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고 28층 11개 동으로 들어갑니다. B17보다 세대수가 좀 많긴 한데 동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깔끔하죠. 조감도인데 홈페이지 LH에서 만든 거죠. 그래서 민간 홈페이지보다는 조금 그런데 위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동호배치도인데 낮은 층들의 통들이 꽤 많아요. 10층, 10층, 12층짜리들. 정부에서 만들 땐 공공은 이렇게 좀 수익성보다는 뭔가 쾌적성을 좀 중시하는 것도 있긴 합니다. 나쁜 점은 아니죠. 근데 물론 신축이 많이 부족한데 이럴 여유가 있을까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들어가 줍니다. 그래서 여기 작은 낮은 동들이 바깥쪽에 위치하고 가운데 동들이 있어요. 미리 보여드리면 그래서 여기 조망은 상당히 좋을 겁니다. 어제 B17도 그랬는데 왜냐면 얘네 두 블록을 보면 옆에 학교 붙어 있고 단독주택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건너편에 업무지가 좀 높게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망 나쁘지 않고 미리 말씀드린 여기 수변 천이 있죠. 여기 공원도 만들어지고 단지 바로 앞으로 나와서 이용할 수 있고 산책할 수 있고 그런 면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단독주택들이 만약 상가주택식으로 2층짜리면 1층에는 카페에도 조성될 것 같은데 그건 정확한 건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아요. 입주는 28년 12월로 어저께 나왔던 B17 블럭과 똑같습니다. 지금 딱 3년 남았습니다. 근데 얘는 신이타다 보니까 평형도 작지만 가격도 상대적으로 싸잖아요. 따라서 3년이라는 기간은 충분히 괜찮은 입주 대기 기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상제에 적용되고 재당첨 10년, 전매 3년은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으로 어떤 큰 수익을 바라실 때는 이런 시니타보다는 일반적인 공공이나 민간 물량을 찾으시는데 아무래도 자금이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아파트고 수익성이 많이 나는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의 규모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고려해 보신다면, 그리고 가점 같은 거 잘 고려해 보신다면 여기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분양가는 4.3억에서 4.6억에 나왔는데 55형입니다. 공공에서 좀 밀고 있는 평형이에요. 55형이 49, 51, 즉 딱 20평대 정도보다는 좀 크고 59, 24평보다는 좀 작은, 좀 애매해 보이기는 한데 신혼분들이 즉 아이 하나, 그다음에 뭐 어린 자녀면 2명 정도까지는 크게 무리는 없는, 다만 자녀가
성장하면 2명까지 좀 힘듭니다. 좀 이따 평면도 보겠지만. 그래서 뭐 시니타에 맞는 평형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사전청약 분양가가 있었어요. 추정 분양가가 있었는데 추정 분양가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 정도 될 거다. 그것도 평균 분양가였던 겁니다. 3.8억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는 뭐 최근에 나왔던 어떤 사전청약 단지들, 왕숙 쪽에 나온 게 내기블럭, 그다음에 어제 B17도 다 사전청약이 있었잖아요. 보통 20%에서 23% 정도 올랐는데 얘는 조금 더 오른 느낌이 있어요. 3.8억인데 4.6억까지 나가니까. 다만 이게 평균 분양가였던 거고 이때도 사실은 고층은 4억 정도라고 생각하셨어야 되는 거긴 하거든요. 여하튼 사전청약에 비해서는 좀 높게 나왔는데 절대적 가격 자체가 아주 비싼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84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래서 상대적인 부담감은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사전청약 분양가대로 나오면 좋은데 그러기가 힘드니까 무조건. 확장비는 330에서 700입니다. 얘가 타입이 좀 많아요. 타입별 평면도 보시면 일단 A, B, C, D 기본적으로 4타입이 있는데 A에서도 A1, A1-1, A2, A2-2 B형도 B1, B2, B3 이런 식으로 엄청 많아요.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평면도에서. 그래서 평면도가 중요하지 않은 단지이기도 합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여튼 그래서 타입이 많다 보니까 330에서 700 정도, 대략 500 정도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700이 드는 곳은 뭐 좋은 평면도고 많이 확장시켜준다는 얘기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에어컨은 770, 내기 기준인데 이거는 그냥 민간 물량에 비해서 그렇게 뭐 싸게 나온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100만 원은 그래도 싸게 나온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옵션은 2,000 정도입니다. 타입별로 역시나 상이한데 대략 55A 기준으로 2,000 정도 나왔는데 사실 뭐 항상 그렇지만 저는 다 비싼 놈으로 때려박은 가격이죠. 그래서 여기서 좀 줄이실 수도 있을 거예요. 다만 가전은 제외한 거고 가전은 나중에 입주하실 때 공구하시는 게 훨씬 쌉니다. 그럼 실질 분양가는 어떻게 계산했냐면 대략 요 확장하고 에어컨 합하면 1,000 정도, 그다음에 옵션 저는 항상 프로브로 계산해 드리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다 3,000을 다 그냥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55형 실질 분양가는 4.6에 4.9억입니다. 근데 얘가 시니타잖아요. 좋은 점이 있죠. 계약금 10%인데 사청하신 분들은 아마 5%인가 그럴 거예요. 중도금은 20%밖에 안 됩니다. 민간 물량은 60%고 어제 나왔던 B17도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30%까지 낮아졌는데 얘는 신이타이기 때문에 더 낮습니다. 즉 중도금 걱정이 거의 없죠. 20%. 더군다나 뭐 대출도 잘 나오니까 신이타는. 다만 타입이 무작위 배정입니다. 뭐냐면 얘가 타입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좀 전에 55만 해도 A1, A1-1, A2, A2-1, 59B도 B1, B2, B3인데 타입별 신청이 불가능해요. 얘는 그냥 단일 신청입니다. 55형에 그냥 신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추첨을 통해서 이 수많은 타입 중에 하나로 배정이 되는 겁니다. 사청단지들이 다 그래요. 여기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형별로 신청하신 겁니다. 근데 얘는 5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5에 신청하시면 돼요. 그러면 타입은 추첨을 통해서 무작위로 5A1이 되든 5B3가 되든 그거는 추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평면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얘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점 1.3% 고정금리입니다. 신이타잖아요. 신혼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사실은 전 국민이 응원드리는 겁니다. 신혼생활 그리고 초기 사회생활을 물론 모든 분들한테 이런 혜택이 주어지진 않지만 이런 여건을 통해서 세금이 많이 투여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이런 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좋게 하려고 하는 거죠. 저는 이런 건 잘하는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만큼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유주택자 중에서 노후화된 아파트의 1주택자들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지 부동산 가격이 잡힐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히나 이런 미래 세대에게 어떤 인센을 주는 거는 지속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넘어가서 시니타 처음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 드린 거예요. 22년도에 나왔던 분양가에 비해서는 좀 많이 오른 느낌이죠. 3.8을 그냥 단순 계산하면 거의 30%가 올라 버렸는데 이 추정 분양가라는 게 원래 평균 분양가였던 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3년도 넘었잖아요. 물가 많이 올랐습니다. 더구나 기존에 나왔던 사전 청약 단지들의 상승률과 비교해 본다면 유사하게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왕수 어제 B17만 하더라도 평균 35대1 정도 쳤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전 청약의 경쟁률이 괜찮았어요. 근데 여기는 2.69대1, 즉 2.7대1, 3대1이 안 됐습니다. 이유는 시니타였기 때문에. 즉 시니타가 단점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좀 뒤에서 볼게요. 주변 분양가는 어제 영상 올려드린 B17이 84긴 한데 6.3에서 6.7억이 나왔어요. 그거에 비해서 뭐 그렇게 비싸게 나온 건 아닌 것 같고 5구형들이 있었죠. 어디에? 올해 올려드린 시즌3 2화가 요 A1 블록 왕숙입니다. 왕숙 A1 블록이었고 그 다음은 745, 845 들어갔던 민간 참여 물량인 푸르주가 있었는데 걔는 여기서 뺐고 5구가 없어서 그 다음에 진접 2지구 A1 블록이 있었습니다. 4.4에서 4.75 그 다음에 진접 2지구 A7 블록이 가장 최근에 나온 겁니다. 4.2에서 4.45 근데 얘네는 일단 왕숙역 쪽은 아니잖아요. GTX B하고 9호선이 W역세권으로는 왕숙 쪽은 아니고 풍양역 쪽이었습니다. 요 위에. 진접 2지구는 왕숙과 그냥 붙어있는 사실 왕숙으로 봐야 됩니다. 그냥.
다만 시기가 달라서 분양가 좀 더 싸게 나온 게 있어요. 택지 조성 이런 게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옛날에 이제 한 거가 이제 분양되는 건데 여하튼 이쪽 역세권들입니다. 이게 A1 블럭이고 여기에 평양역 들어오거든요. 이게 A1 블럭, 이게 A7 블럭, A7 블럭인데 얘는 충분히 도보 가능합니다. 다만 얘는 그냥 일반적인 공공 물량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하고 비교해봤을 때 이번 신이 타니까 수익을 쉬어야 된다는 점도 있는데 좀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쪽은 599, 이번에 나온 신이탄 5잖아요. 평형도 좀 더 작고. 하지만 입지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저는 이 가격이 나쁜 건 아니다. 더군다나 얘는 혜택이 많잖아요. 좀 전에 이것만 하더라도 1.4% 고정금리잖아요. 이것만 하더라도. 다만 또 그러면은 왕숙 A1이나 진접2 A1, A7에 들어간 분들이 그럼 우린 잘못된 거가? 전혀 아니죠. 네, 전혀 아닙니다. 이게 수익성으로 보면 더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금이나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나온 A24가 나쁘지 않다는 거지 기존의 분양에서 들어가신 왕숙 A1이나 진접2 A1, A7이 절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 어제 B17 영상 같이 보시면 돼요. 여기 들어가신 분들 여기도 2배는 먹을 겁니다. 왕숙 쪽에 어제 B17 같은 경우는 그 이상 가는 거라서 대신 가격 좀 비쌌잖아요. 여하튼 평면도는 5일과 5구 사이로 나왔습니다. 내가 고를 수는 없지만 일단 당첨됐을 때 이런 거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59A 포베이 판상형의 마통풍에 드레스룸 잘 들어가줬습니다. 5구에 드레스 안 들어가는 경우들도 많은데 요즘 잘 들어가줬어요. 더구나 현관 창고도 잘 들어가줬습니다. 알파룸도 있습니다. 알파룸. 그러니까 5구하고 다른 점은 이 알파룸이 사실은 침실 옆에 있는 2번 규모로 들어가주죠. 근데 59번은 좀 작다 보니까 알파룸은 없어요. 이 측면에서 이제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을 하시죠. 자녀가 없어서 상관없어요. 여기 뭐 알파룸은 서재로 쓰고 뭐 컴퓨터실 써도 되고 하는데 자녀가 2명이다. 그럴 때는 좀 고민은 되죠. 왜냐면 여기서 뭐 오래 사실 게 아니면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뭐 신입타는 조건 있잖아요. 아이의 연령 같은 것도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거 맞춰보시면 되긴 하는데 여튼 5구에 비해서 요 공간이 좀 작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 평면도 중에서는 탑급입니다. 이거. 그거는 맞습니다. 5 중에서는 잘 나온 거예요. 창고하고 드레스룸하고 이런 거 다 갖춰줬고 실외기실도 이쪽에 있어서 보통 침실 1쪽에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소음 같은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5구B 같은 경우에는 타워형이죠. 여기도 알파룸이 들어가줬는데 침실 1을 복도까지 뽑아서 상당히 넓게 뽑아줬습니다. 이거 나쁘지 않아요. 복도보다는 이렇게 침실 1을 넓혀주는 게 타워형에선 무조건 좋습니다. 넓게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도 타형이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당첨되신다고 해서 추첨해서 여기 됐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C형은 포베이인데 여기가 창문이 없어요. 주방에. 즉 A는 여기 창문이 있어서 맞통풍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얘는 옆쪽으로 다이어노 쪽으로 창문이 있어서 흔히 옆통풍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옛날과 다르게 강제순환 시스템 같은 게 잘 돼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난 어르신들이 좋아해요. 원래 맞통풍은. 여기는 시니타잖아요. 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당첨됐다고 해서 A형이 더 좋은데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거의 차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현관창고 똑같이 들어가지고 잘 나온 평면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에선. 그다음에 5D가 있습니다. 얘는 A형과 유사해요. 왜 D형으로 했는지 공공분양 쪽이 좀 까다로워요. 뭔가가. 그래서 여기 거의 똑같아요. 포베이 판상형이 마통풍도 똑같고 현관창도 있어요. 뭐 반대 방향이고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타입은 따로 있는데 그냥 59D는 59A와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입 무작위로 추첨되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요. 근데 무난합니다. 무난한 건 아니고 사실 55형 중에서는 평면도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잘 나온 거 아닌가. 55에서는 뭐 평형만 넓어지면 더 좋게 뽑을 수 있는데 55에서는 잘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신혼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신이타잖아요. 얘가 신혼희망타운인데 신혼 부부들이 생활하기에는 뭐 아이가 없든 아이를 곧 가질 예정이든 어린아이가 한두 명 있을 때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아이들이 많이 성장했을 때는 조금 부족하죠. 특히 아이가 둘인 경우에는. 자체 편의성은요. 커뮤니티, 피트니스, 작은 노선, 주민 카페 등이 들어가고 전 시설 1층 계절 창고도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LH가 홈페이지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건설사나 시행해서 만드는 홈페이지하고 다른 점이 이런 정보 제공에서 조금 뭐랄까요? 쉽지가 않은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단지 배치도를 봐야 돼요. 뭐가? 커뮤니티가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보통 커뮤니티 따로 뽑아서 보여주거든요. 그게 없어요. 아예. 어제 B17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B17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떻게 보여드렸죠? 공고문에서 찾고. 근데 공고문에도 부대복리시설하고 가로치고 뭐뭐 등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정확히도 안 나와요. 그리고 이런 조감도에 보시면 이거 확대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런 데 이렇게 작게 나와 있어요. 여기 종합보육센터에서 1층에 어린이집, 2층에 돌봄센터하고 나눔터 들어간다. 공동육아 나눔터 이런 거 들어가고 이 아래쪽 보시면 1층에 2404동인데 피트니스 1층입니다. 지하는 그래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1층에 온 가족 카페, 그러니까 단지 내 카페, 주민 카페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키즈 스테이션 있는 거는 뭐 다 들어가는 거, 근린생활시설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안 보여요 여기서. 그럼 피트니스가 들어가면 보통 GX룸이나 이런 거 들어갈 수도 있고 골프 연습장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게 여기는 표시가 안 되고, 그리고 이런데 뭐 돌봄센터나 어린이집이 이렇게 좀 큰 규모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에 뭐 작은 도서 같은 게 들어가줄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좀 LH가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판단하기가 힘들잖아요. 물론 모델하우스나 이 전화해 보시면은 정확하게 알려주긴 하겠죠. 근데 애초에 잘 올려준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민간 홈페이지 비해서 홈페이지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왕 만들 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제 P17도 확인하기 힘들었는데 여하튼 제가 파악한 건 이 정도입니다. 뭐냐면 작은 도서관 좀 전에 단지 배치도에는 없었죠. 근데 공고문에는 또 있어요. 작은 도서관 들어간다고. 옆에 독서실이 들어가는지는 둘 다 안 나와 있어요. 단지 배치도에도 안 나와 있고 단지 배치도에 작은 도서관도 안 나와 있는데 두 개를 짬뽕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확인된 건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확인된 바로는 좀 전에 단지 배치도로 봤을 때는 다 1층에 들어가 주는 거 좋은 것 같다.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것도 조감도로 확인한 거라서. 계절 창고도 들어가 준다고 합니다. 세대 창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전체 몇 실이 세대별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세대별로 하나씩은 배정되느냐 이건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들어가 주겠죠. 어차피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주차는 1.2대입니다. 이거는 뭐 주차 대수는 모집 공문에 나와 있어서 그걸 세대수로 제가 직접 계산해서 나눈 대수입니다. 이것도 직접은 안 나와 있어서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얘가 55형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시니타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자산 조건도 있어요. 청약 사실내면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주차 대수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평형 측면에서도 그렇고 얘의 성격 측면에서도 그렇고 교육은 유치원 7, 초등학교 11번, 중학교 2번. 얘가 그러니까 대규모 신규 택지지구고 대규모다 보니까 학교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다만 지금 초도 물량이잖아요. 그래서 학교 이름들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좋습니다. 교육 여건에는. 왜냐하면 얘가 A24인데 바로 앞에 초등학교 품고 있어요. 그냥 맞닿아 있고 그 다음이 중학교예요. 유치원도 신입생과 유치원 중요하잖아요. 여기 유치원도 있고 안에 뭐 돌봄센터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거 다 들어가고요. 그래서 교육 여건은 A급이다. 왕숙 신도시도 A급이다. B17도 나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옆 단지예요. 좋기 때문에 정부가 많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시니타 같은 단지들 사실 여기 정말 좋은 입지잖아요. 여기다가 B17 같은 거 민간이면 그렇게 하겠죠. 근데 여기를 오히려 시니타 이런 거 다 지원하는 겁니다. 여기 땅값이 여기보다 더 비쌉니다. 면밀하게 따지면 더 비싼 곳인데 이런 곳에 넣어준 거란 말이에요. 좋다는 얘기입니다. 입지. 그리고 중학교는 여기 제가 안 썼는데 중학교는 28년 3월 예정인데 얘가 뭐 신입하다 보니까 청약 조건 등을 봤을 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가 좀 더 중요하죠. 근데 29년 3월 예정이니까 얘가 28년 12월에 들어가잖아요. 이 단지가. 따라서 뭐 이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이용 측면은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구나 얘가 뭐 어디 떨어져 있는 작은 택지지구도 아니고 대규모 택지지구이기 때문에 이런 학교 같은 거는 충분히 준공에 맞춰서 들어가 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원가는 아직 형성이 안 돼 있죠. 당연히. 다만 기존의 별내가 왼쪽에 다산이 아래쪽에 있고 얘네는 어느 정도 지금 이미 인프라가 특히나 별내는 뭐 완벽하게 갖춰졌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 학원가들이 이쪽 지역에서 나쁘지 않아요. 따라서 충분하고 추후에는 뭐 여기 중심상업지구 바로 앞에들 들어오잖아요. 다만 이 중심상업지구가 만들어진 데까지 한 10년 정도 걸린다는 건 예상하셔야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뭐 편의성도 마찬가지죠. 왕숙신도시 중심상권이 이게 갖춰지면 상당히 편리할 거고요. 그전에도 다산이나 별내가 멀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기축들 들어와 있는 것들 많아요. 여기. 그 얘기는 편의시설이 기초적인 것들은 지금도 충분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용하실 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변이나 조망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공원 그것도 이제 천변 수변공원이 조성되기 때문에 단지 걸어서 이거 뭐 50m, 100m도 안 될 것 같은데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조망도 단독주택, 초등학교 바로 옆에 들어가고 앞쪽도 녹지 구성돼요. 여기 도로도 있지만 녹지 있고 하기 때문에 조망은 어제 B17도 마찬가지였지만 얘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분양가 착한 적절하냐인데 둘만 나와 잘 기르자 대출 갚으며 이렇게 써놨습니다. 시니타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충 아실 겁니다. 저보다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수익 공유 정산표입니다. 일부 발췌했다고 돼 있어요. 이게 공고문에 있는 거거든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대출을 해주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최대 70%까지 대출해주고 그것도 고정금리 1.3%입니다. 여기 써있네요.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 70%까지 지원을 하는데 그걸 갖다가 어느 정도 갚느냐 그리고 대출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이걸 매도하셨을 때 그 매도 금액에서 그러니까 분양가하고 매도 금액의 차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수익이 있을 텐데 그 수익을 쉐어 즉 나누게 됩니다. 수익 공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금리도 싸게 해주고 대출도 많이 해주고 분양가도 싸게 해주고 하는 대신에 나중에 양도 차익이 생기면 정부가 좀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최악의 경우 이런 거죠. 담보를 최대한 받아서 70%까지 받고 신입하지만 자녀는 없고 대출도 금방 갚고 9년 안에 나간다. 그러면 최대 50%까지 수익을 쉐어해야 돼요. 정부하고.
반반. 근데 대출기간이 1년에서 9년인데 24년 이상은 여기 살 만한 그 평형은 아니고, 그죠? 이제 좀 지나면 넓혀가야 되니까 나이가 들면서 신이타로 들어가셨다가 똑같은 10년 안에 나가는데 담보를 중간에 갚아도 돼요. 그 정확한 이제 그거는 이제 보셔야 돼요. 여기도 일부 발차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담보 인정비를 낮추고 대출 갚아서 낮추고 자녀도 좀 하나 정도는 낳고 신이타니까 2명 나면은 10%까지 줄어듭니다. 뭐가? 정산 비율이. 즉 정부한테 양도차익에서 10%만 주고 90%는 내가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하튼 복잡하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것 때문에 자녀를 2명까지 낳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자녀를 많이 낳는 게 뭐 여러모로 나쁘지 않고 저는 개인에게도 행복한 시간들이 된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들수록 이제 자녀에 대한 거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젊었을 때 생각하는 거랑. 여하튼 뭐 이거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여하튼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받아야 될 이익을 뺏긴 것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3% 고정금리는 인생에 한 번 정도밖에 경험할 수 없는 정말 좋은 조건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인 1금융권에서 대출 한번 받아보세요. 그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기준금리가 낮아져도 이건 받기 힘들어요. 따라서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특히나 이걸 신이타가 인기가 없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블록들은 똑같은 왕숙 신도시 40대 1 막 이렇게 갔는데 사전 청약이 얘는 왜 3대 1밖에 안 갔냐. 일단은 얘 정확한 입지에 대한 분석이 안 됐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신이타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셨고, 그러니까 입지에 따라서는 그게 맞아요. 왜냐면 수익이 안 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율을 따라서 신이타가 들어가는 위치 자체가 큰 수익이 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크게 나지 않는 것에서도 조건에 따라서는 50%까지 쉐어를 해야 된다? 에이, 이거는 내가 수익을 부동산으로 얻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실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제 B17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많이 올라줄 지역입니다. 즉 신이타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장기 임대가 199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타 신이타에 비해서 많이 올라줄 거고, 그러면서 요거 1.3% 고정금리,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겁니다. 특히나 신혼부부들 중에서 전부 다 금수저는 아니잖아요. 신혼 때 어떻게 몇 억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대출이 70%까지 되고 금리는 낮고 1.3%고 들어가셔서 차곡차곡 그 다음 어딘가로 가기 위한 사다리 기능을 신이타 단지들 중에서는 그래도 기여를 할 만한 단지라는 생각입니다. 즉 이 조건은 다 똑같잖아요. 신이타에. 모든 신이타에 조건은 다 똑같은데 얘만이 갖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더블 갈 거니까. 이거 어제 B17에서도 그랬거든요. 여기 입지 자체가 왕숙역 주변에 들어가는, 어제 영상 참조하시면 되는데 여기 킹스빌리지, 그다음 위에는 퀸스빌리지라고 했잖아요. 왕과 왕비. 오늘 영상 띄워드리는 A24A가 아까 말씀드린 세자라고 그랬잖아요. 세자. 그러니까 조건을 최대한 맞추면 좋죠. 대출을 갚고 둘을 낳으면, 이거 저 어릴 때 그 표였습니다. 이거 뭐 하나만 낳아까지 갔다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산하 제한 정책. 이거야 뭐 자유죠. 여러분들의 자유고 자유사를 따라야 되는 건데, 여하튼 뭐 이런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여기는 수익이 상당히 많아질 수 있는 이런 단지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더블 갈 수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 주변 매매가 분양가 이거 어저께 해드린 거라서 제가 B17 블록을 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똑같거든요. 어저께 말씀드린 거랑. 이번에 일단 4.6에서 4.9억에 55형입니다. 이게 들어가는데 바로 옆에 있는 얘네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왕숙하고 진접 이지구에 들어간 59형들의 분양가입니다. 이거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가격 아니잖아요. 특히나 왕숙 A1하고는 분양가는 똑같이 나왔어요. 4.6에서 4.9억 똑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유사한 분양가라 거의 같은 분양가인데, 문제는 이게 그냥 일반적인 공공 분양이었다면, 즉 이쪽에 들어간 A1 블럭이라든가 진접 블럭들과 같은 조건이었다면 얘는 무조건 수익성이 나는 거죠. 입지가 훨씬 더 좋으니까. 다만 얘는 평형을 고려해야 됩니다. 얘는 59예요. 그리고 얘는 55입니다. 그래서 방 자리에 알파룸이 들어가줬잖아요. 작아진 걸로. 그게 있고 장기 임대가 당연히 필요한 거고 들어가줘야 되는 거지만, 아무래도 이제 매도할 때 판단들을 하실 때는 이런 장기 임대가 있는 단지, 그리고 얘가 비율이 적진 않거든요. 199세대니까 얘가 대략 600세 좀 안 되는 규모인데 그 중에 3분의 1이 좀 넘는 거죠. 이게 장기 임대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이쪽 단지들 기존에 들었던 거에 비해서 빠지는 면이 있고, 수익 배분이 있었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 봤을 때는 이 가격이 겉으로 보기엔 결코 그렇게 싸다고만은 할 수 없는 가격이에요. 하지만 위치와 기타 조건들, 그러니까 신이타가 갖고 있는 장점들, 아까 말씀드린 1.3%의 고정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얘 같은 경우, 이 단지의 경우에는 그런 어떤 불리한 점들을, 단점들을 어느 정도는 상기해야 할, 혹은 상쇄해야 한다고 말하죠. 상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요. 투자가치 평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신이타라는 주어지는 혜택의 이유가 있잖아요. 그거를 어떤 고려했을 때 여타 신이타들, 사실 같은 날에
군포 대야미에도 시니타가 하나 들어가요. 물론 가격은 얘보다 그래도 한 6, 7천 원 싼 것 같은데, 다만 거기 대야미는 저희가 대야미에 들어간 민간 물량 게이트로도 작년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위치는 나쁘지 않은데, 대야미 시니타 같은 경우에 대야미역까지 상당히 걸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대야미역 자체가 4호선이잖아요. 얘처럼 GTX-B 같은 게 직결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즉 교통요건이 물론 4호선이 나쁘진 않아요. 그렇다고 서울 접근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얘가 훨씬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여타 시니타들에 비해서 얘는 높은 수익성이 가능할 듯 합니다. 여러분이 자본이 충분하시다면 일반 공공 분양 물량들에 참여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민간 참여 물량들 참여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 거잖아요. 특히나 신혼 때는 돈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얘가 그래도 시니타 중에서는 입지 때문에 높은 수익성을 낼 수 있는 단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다만 이런 거 있습니다. 얘가 입지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초기 물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갔을 때 당장은 28년 12월에 입주했을 때 주변이 허하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GTX-B도 그때는 안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점은 감안하셔야 돼요. 다만 정화 신고 들어왔다 구두 신고 나온 게 이런 신도시 초기 물량이라는 점, 이런 게 있으니까 생각을 좀 해보시면 이것도 나쁘진 않은 거로 저는 봅니다. 특히나 아직 젊은 경우들이잖아요. 신혼에게는 나쁘지 않은, 사실 저희가 투자하는 거는 돈도 있지만 시간을 투자했을 때 돈이 벌리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왕숙이라든가 진접투, 다산 별내 등이 연계했을 때 어제 B17블록 영상에서는 자세히 해드렸습니다. 저는 일산 신도시와 필적할 만한 혹은 그 이상이 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어제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절대적 가격과 대출 이자율의 장점이 있어요. 무조건 시니타의 장점은 이겁니다. 일단 절대적 가격이 싼 거라고 보셔야 돼요. 세금이 지원돼서. 그 다음에 대출 이자율 1.3%. 어디서도 받을 수 없는 대출 이자율입니다. 네. 이거 정말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사다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시니타를. 근데 그 사다리에서 어느 정도라도 그래도 수익을 내야 되지 않니? 근데 수익이 너무 안 나오는 거 아닌가? 쉐어를 해야 되니까 이런 걱정이 있는 건데, 이 단지는 시니타 중에서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익도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단지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 청약이 나왔던 이유를 생각은 해봐야 돼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쉐어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는데, 저는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생각은 해보되 그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말하면 단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제 말씀드렸는데 결국 완성 시점에 최소 2배는 갈 것, 최소입니다. 왜 그런지는 어제 이거 보여드렸었어요. B17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 부분, 일산, 동탄, 인천 얘 비교해 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840 기준인데 이 가격이, 이거 보시면 왜 제가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지가 어느 정도 이해는 하실 겁니다. 물론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숙이 아니라 거의 모든 수도권 택지지구 웬만한 곳은 이렇게 됐었어요. 얘라고 해서 빠질 만한 동네는 아닙니다. 왕숙은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는 동네, 웬만한 수도권 택지지구보다 더 나은 점도 있는 게 왕숙 신도시입니다. 따라서 시니타 중에서는 괜찮은 단지로 제가 평가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왕숙은 올해 분양했던 4개 블럭 말고 그거 해드리면서 제가 많은 분들이 그 4블럭 영상을 봐주시고 해서 왕숙 신도시 자체에 대한 분석편 1, 2, 3편을 올려드렸었어요. 따로 그것도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B17 분양하면 4편과 5편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왕숙 신도시에 대해서, 물론 앞으로 분양도 있지만 올해 마무리하는 의미로 올려드릴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특히나 당첨되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올려드린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B17 분양이 됐으니까 이것도 조만간 올려드릴 겁니다. 기존에 나와 있던 분석편 1, 2, 3편하고 기존에 왕숙진도시 평가했던 4블럭 전부 다 올해 영상입니다. 한 2달 안쪽으로 거의 다 찍은 영상들이거든요. 길면 한 3달, A1 블럭이 한 3달쯤 됐죠 이제. 영상들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어제 올려드린 B17 영상 보셔도 됩니다. 그랬을 때 얘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시니타지만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의 미래가치는 어제 B17 블럭이랑 똑같은데 GTX-B입니다. 물론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오래 남은 것 같아 보이지만 일단 그냥 대기 기간이 3년이잖아요. 그리고 이 시니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신 정산표 보시면 되겠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시간을 끄시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충분히 자금을 모으신 다음에 다음 선택지로 가시면 되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이런 GTX-B가 들어왔을 때 오르는 매매가 이런 거 다 고려하셔야 되고, 이 시니타의 어떤 처분 조건이 이런 것들이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나쁘게 바뀌진 않겠죠. 그리고 뭐 시니타를 두 번째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정산 이런 거 적용 안 받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GTX-B 들어오고 올랐을 때는 또 그 가격에 맞게 여기를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기다리시다 보면 중간 사다리로서의 기능, 물론 지금 자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 다른 물량, 일반적인 공공 물량이나 민간 물량, 민간 참여 물량 같은데 착각하시는 것도 좋은데 여기도 나쁘진 않은 것 같다. 자금 여력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보셨을 때. 그리고 시니타는 아무래도 경쟁률이 상당히 낮았잖아요. 따라서 가점이 이런 게 낮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왕숙 내에서도
그냥 일반적인 어떤 특공보다는 뭐랄까요, 당첨 확률 같은 것도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 모든 걸 전부 다 분석해드리긴 너무 이제 경우의 수가 많아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신축이 부족하다는 건 뭐 어제 영상 보셔도 되지만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신축이 부족한 건 말 그대로 신혼 부부들이 이런 조건으로 들어가시는 곳들이 없잖아요. 그거 자체가 여실하게 느끼실 겁니다. 이 시니타를 바라보시는 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여기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선왕보다 날 수도 어저께 말씀드린 B17이 있는데, 즉 개인적인 어떤 여건에 따라서는 B17 블록에 들어가시는 것보다 여기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조건이나 이런 거 고려해 봤을 때 더 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수익률은 B17 블록이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진접 이지구나 왕숙 A1에 들어간 기존 5구형들도 수익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건에 따라서는 여기가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써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혼, 미래 세대들을 위한 전 국민의 응원. 사실 이런 지원, 고정금리 1.3%나 이런 거에는 여러 가지 국가 재정이 쓰이잖아요. 결국 국가 재정이라는 건 세금이 들어가는 건데, 저는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이런 시니타 같은 것들이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들어가 줘야 된다고 봐요. 여기 뭐 70%라고 돼 있는데 70%까지 지원한다. 근데 사실 이거 70%, 나머지 30% 갖고 있기도 힘들어요. 신혼에. 그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도 맞고, 그런 분들한테 우리 미래가 달려있는 건 맞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90%까지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집값의 90%까지. 대신에 그런 경우에는 뭐 이 수익률을 갖다 좀 더 정부가 갖고 와도 되고, 일단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갖다가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55보다는 조금 더 키워서 평면도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하튼 그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나쁘지 않은 조건에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시니타들 중에서도 이 A24 왕숙의 블록은 수익적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괜찮은 단지가 아닐까 해서 처음으로 다룬 시니타 단지였습니다. 저희 분양가중기 시리즈에서 1, 2, 3에서 3년 됐는데 처음으로 다뤄봤네요. 앞으로도 시니타 단지 중에서 그래도 좀 괜찮은 단지를 나온다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여기 또 이제 지원을 하실 텐데 모르죠, 또 뭐 경쟁률이 높을 수도 있는데, 여하튼 조건에 맞게 여기 당첨되시는 분들은 좋은 타입으로, 얘가 타입이 무작위로 배정되잖아요. 좋은 타입으로 당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뭐 세부사항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잘못 인지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청약제도 되게 복잡하고, 시니타는 제가 처음 다뤘기 때문에 뭔가 제가 말 실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 평소에 하던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말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해요. 방향도 잘못 말하는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좀 참조하시고 여러 가지 정보 얻으신 다음에, 투자는 개인 책임이니까 청약을 하시도록 하면 될 것 같고요. 나쁘지 않은 단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5만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분양 정보 공식 단톡방 첫 댓글에 올려드릴 거예요. 뭐 광고하는 곳 아니고요. 들어가셔서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면 질문들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편하게 오셔서 하시면 되고, 개인적인 상담 같은 건 받는 자리 아닙니다. 그냥 공개적으로 질문하시면 이 단지 괜찮은 것 같아요, 영상에서 말씀하신 게 정말 올바른 평가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대화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벼운 마음으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여하튼 이번에 왕숙 신도시가 올해는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내년에 또 줄기차게 나오겠죠. 초도 물량들이 들어갔는데, 뭐 약속 드린 것처럼 조만간에 왕숙 신도시 투자 분석 4편과 5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용하고 정확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